네, 합병력이 또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의 합병 이야기.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뭐 포테고 찼대라 이렇게 해야지 해줄 거다 해줄란가 말란가 막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럽 주말 사이에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게 로이터 통신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고 대한항공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대한항공이 독점 시정 조치안으로 제시한 게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 매각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사회 통과를 했죠. 그리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의 4개 노선 일부 슬롯, 그러니까 노선 사용 권한을 말합니다. 이 노선 사용 권한을 이관하고 또 지원한다. 이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거 이제 다 지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지금 일단 뭐 결론이 난 건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2월 달 정도면 이렇게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초중순이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로이터에서 나오니까 오늘 주가가 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임순재 교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유럽연합이 왜 반대를 했었고 어떤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나요? 네, 뭐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제 취항하는 모든 국가에 지금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국가가 지금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EU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EU 같은 경우는 양사 간에 합병을 하면 한국과 이제 유럽 간의 그 화물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독과점이 상당히 이제 심화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노선들의, 그러니까 유럽 노선에 대해서 집중도가 증가를 하면서 유럽 내에 있는 그런 이제 항공사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소비자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 관련돼서 화물 사업 부분에 그 이제 축소를 좀 이제 요청을 했고요. 또 일부 이제 유럽 간 이제 노선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지금 이제 매각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작년 이제 10월 말이었죠. 뭐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사회에서 화물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매각 결정을 한 이후에 대한항공은 이제 EU에다가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던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EU에서 이런 이제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합병 허가를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대한항공은 지금 이 합병 과정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드로 공항에 있는 보유 슬롯 7개를 이제 버진 애틀랜틱한테 이제 매각을 했고요. 중국 승인을 위해서는 46개의 슬롯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EU와의 이제 승인을 위해서 지금 4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그 뭐 유럽 내의 뭐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의 슬롯을 전부 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매각되는 유럽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LCC와 이제 지금 매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티웨이 항공과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EU에서 정보 요청 절차를 이제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외에 이제 화물사업부에 대한 이제 매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뭐 물밑에서 접촉 중이긴 하지만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된 매각 작업이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의 관련돼서 뭐 제주항공이나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어, 그다음에 에어인천 등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각 금액은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 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네, 네. 뭐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용객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주가가 반영이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아시아나가 한 8,000원, 오늘 좀 많이 올랐나요? 네. 8,000원, 9,000원, 1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대한항공은 한 8조 정도 되잖아요. 그 상대적인 가치에서 아시아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무겁기도 하고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나가 아까 그 화물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이익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30몇 프로 될 거예요. 피크일 땐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얼마만큼 체력이 올라올 것인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평가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아시아나가 맞는데 그 저평가라는 게 화물 사업이 있었을 때 저평가였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 메워지는 것이 얼마나 빠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돼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만 나왔는데 미국, 일본이 그 까다롭게 굴리는 없으니까 된다고 본다면 주가는 이제 하루 이틀 더 가면은 이거 그 이벤트 뉴스는 반영이 다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김정일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화물 부분에 있어서의 매각 얘기가 이전에도 계속 언급이 됐었죠. 이렇게 뭐 차태고 포대면은 뭐 껍데기만 인수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대한항공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도 이 주제를 다뤘을 때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이 화물 쪽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화물 사업부에 대한 그 역량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화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 대수가 11기가 있는데 이 11기가 굉장히 노후됐다라고 해요. 평균 기령이 27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운수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 쪽에서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화물 쪽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자체가 승인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만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항공주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서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땐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네. 여객수라든지 여행 수요라든지 화물 사업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후티 반군 쪽에서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화물 사업부는 또 한번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되게 많거든요. 코드 쉐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을 때 그게 사실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코드 쉐어 되면 아시아나항공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쌓이는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양사간의 이제 마일리지 합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대한항공 쪽을 조금 올려주거나 뭐 조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낮추겠죠. 비율을 뭐. 자, 항공주 탑픽을 그럼 꼽아 보겠습니다. 중소형 항공주도 있고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있는데 뭘 살까요, 임순재 교수님? 일단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부분은 뭐 이미 이 얘기가 뭐 처음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뭐 작년도서부터 나왔었던 얘기니까 주가는 아마 단기적 반영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티웨이 항공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유럽 슬롯을 이제 인수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여기에다가 이제 6월부터 한국 크로아티아의 이제 장거리 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LCC 입장에서 기존에 가까운 근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서부터는 뭐 먼 거리까지 장거리까지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서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이제 뭐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노선을 취항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양사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독과점 관련한 이야기도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유가만 하락하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좀 남아있죠. 임순재 고수 양사 합병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박수호 고수는 아시아나항공엔 호재다. 이재규 고수 주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 열어보시죠.